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그런 말 많이 해요. 내 의도가 아닌 거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도덕교과서에 진짜 선이란 무엇인가 그걸 배우면서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의도도 선하고 결과도 선해야 진짜다.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쁘거나 의도가 나빴는데 결과가 우연히 좋게 나왔거나 또는 의도도 나쁘고 결과도 나쁘면 그건 악한 거다. 뭐 그런 거를 어디선가 저는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잠재의식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결코 의도가 선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과 씨앗을 심었는데 그건 마치 배가 나왔다는 거와 같은 거야.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왔다는 거 같은 거예요. 의도가 선하면 반드시 결과가 선해요. 의도가 악하면 반드시 결과가 악해요. 그래서 의도가 선했는데 결과가 나쁘다. 또는 의도가 나빴는데 결과는 우연치 않게 좋았어. 우연이 없이요. 이 우주는 다 필연이고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의도란 내 머리로 의도한 게 의도가 아니에요. 의도는 항상 잠재의식에 있어요. 자운성가에서 얘기하는 잠재의식 속의 관념,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의식, 잠재의식, 마음, 그게 의도를 만들어요. 내가 그 의도를 알아차릴 때 의도가 작용을 못해요. 수행이 필요한 이유, 내가 그 잠재의식의 의도를 모르면 걔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얘는 막 날뛰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얘는 다른 식으로 작동하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무의식 속의 그 관념, 그 의도하는 놈을 탁 알아차리는 순간 그 놈이 힘을 잃고 내 의도대로 내 삶의 현실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도란 머리의 생각이 의도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렇게 해야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죠.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요. 그 의도는 잠재의식에 숨어 있으니까. 그 예로서 여러분 루벤스라는 유명한 벨기에 태생의 작가가 있습니다. 화가예요. 저희 아버지가 화가라 제가 루벤스 그림을 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분의 풍경화를 보면서 야, 어쩌면 인간이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보고 자랐는데 이분이 벨기에 태생이죠. 엄마 아빠가 다 벨기에인이라. 근데 독일로 거주지를 옮기고 거기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요. 궁정에 있는 귀족들, 왕족들이 많이 그림 의뢰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분이 궁정에서 쫓겨나고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외설스런 작가라는 오명을 쓰는 사건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죄를 선고받아요. 왕이 형을 내리는데 무슨 형이냐면 아사형, 굶겨 죽여라. 그런 형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굶겨 죽이는 거야. 즉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줘요. 물 한 모금도. 그런데 그거를 본 페로라는 딸이 이름이 페로예요. 딸이 그걸 보니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아버지가 굶어 죽어가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와서 페로가 그 당시에 아기를 낳았었거든요. 젖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몬, 자기 아버지 젖을 먹여서 살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왕이 전해 들었죠. 안 죽는 거야? 이 사람이 몇 달이 지나도 보통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안 죽느냐 물었더니 딸이 와서 날마다 젖을 주고 가서 안 죽는다고.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딸의 효심에 감복을 해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화가들이.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그림을 그렸죠. 루벤스도. 여러분 루벤스가 머리의 의도로 그 그림을 그렸을 때는 뭐죠? 이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사람들한테 더 유명해지고 칭송을 받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작가가 돼야지 하고 그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내 의도와 정반대로 뭐가 나왔냐면 아주 외설스러운 작가다.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놈이야. 다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이 효심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림을 봐라. 너와 네 부인이 연상된다. 음란하게 성생활하는 네 부인과 네가 연상이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수치를 당했어요. 그 부인이 이 사람보다 37살이 아래였어요. 연하였어요. 그래서 얼굴도 그림 속에 시몬은 이 루벤스 화가를 닮았고 페로인 딸은 그 부인을 닮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손가락질해서 그 엄청난 수치심을 안고 낙향을 해서 그때부터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여러분
의도는 따로 있었어요. 잠재의식 속에 의도가 있죠. 관념이. 어떤 관념이요? 이분 속에는 성에 대한 관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린 여자랑 살아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내가 성적으로 젊은 여자를 취한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수치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념을 알아차렸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못 알아차렸어요. 그러니 그 관념이 날뛴 거예요. 그 관념은 그 성적인 수치심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 루벤스 화가의 아버지 때에서 비롯됩니다. 관념은 유전한다고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하죠. 그 아버지가 독일의 쾰른으로 이주한 다음에 그 쾰른 성의 영주 두 번째 부인과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영주한테 들켰어요. 들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징역에 갔죠. 2년 동안 감옥에 갔다가 간신히 애걸복걸해서 풀려나온 전력이 있어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그때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당했던 수치심이 그대로 있다가 루벤스가 이 37살 차이 나는 부인이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자기 아버지가 취한 영주의 부인도 두 번째 부인. 자기 본처가 죽고 새로 얻은 37살 어린 두 번째 부인과의 어떤 결혼 생활의 추문으로 수치를 당하고 똑같이 낙향을 하는 그런 일을 당하죠. 관념은 이처럼 의도를 쓰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것이 상황을 만들고 현실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잠재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잠재의식이 내 삶을 만든다는 걸 모르고 그게 의도인 줄 모르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이런 의도를 썼다. 그게 의도인 줄 알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의도를 쓸 거예요. 그런데 왜 결과가 그렇게 전혀 다릅니까? 의도는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씨앗이에요. 우리가 의도를 쓸 때 잠재의식을 모르는 사람은 사과 씨앗을 심으면서 이게 사과인 줄 모르고 심는 거예요. 나는 배를 원하는데 사과 씨를 심는 거와 같은 거죠. 내 잠재의식의 의도조차 알고 써야 되는데 자기의 잠재의식인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그게 되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수행자는 그걸 보고 내 잠재의식의 의도인 관념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가 못 알아차렸구나 하고 알아차리지만 일반인들은 이 잠재의식에 무지하고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러려고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전에 우리나라 재벌그룹 모 회장님이 성희롱 사건으로 인터넷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안 때문에 어떤 여기자가 기자들이 막 와서 질문하는데 여기자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고 여기자의 이 뺨을 이렇게 손으로 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자가 당신 성희롱했지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고. 물론 아니에요. 머리에 의도는 쓴 적이 없거든요. 이분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예뻐서 그런 거죠. 근데 나보다 어리고 귀엽고 예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러고 자기 딴에는 당신 참 괜찮은 여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성희롱할 의도는 그분은 없었어요. 머리로는. 그랬다가 그게 그 여자분이 고소를 하고 하면서 막 세상에 드러났어요. 잠재의식의 의도가 있던 거예요. 이분의 잠재의식은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여성은 성적인 대상이야 무조건. 그리고 여성은 애완견처럼 귀여워할 대상이야. 이런 관념이 있었죠. 이 관념이 머리로는 여기자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한다고 했지만 무의식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만들고 무의식이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이 올라와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요. 내 의도는 이 여기자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고 나는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자기는 이상한 희롱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잠재의식 속의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 그분도 그분 자신의 관념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죠. 여러분 그분은 그 부모가 버린 아들이에요. 대학원생들끼리 만나서 유명한 대학교를 나온 유명한 대학원생들끼리 만나서 아기를 가졌는데 자기들이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아이를 낳아서 버리고 입양된 아이가 바로 이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가 버려졌을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엄청난 분노가 있었겠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두려움과 함께,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엄청난 열등의식. 나는 부모도 버린 인간이야. 그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엄청난 적개심과 분노가 있었어요. 그 추진력으로 애플사도 만들고 성공했죠. 왜? 복수하려는 놈이 성공한 거예요. 봐, 너희들이 나를 열등하다고 버렸지. 무의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등하다고 버린 내가 니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 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훌륭하고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면 자기 부모가 자기를 찾아올 줄 아는 거죠. 에고가. 잠재의식의 의도가. 그랬더니 정말 유명해졌는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알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잔인하게 거절했죠. 자기가 버림받은 거와 똑같이 아버지를 버렸어요. 사실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이 에고가 세상을 버려주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걸린 게 병이에요. 분노의 병이죠. 그 췌장 쪽에 문제가 있는 건 분노와 연관이 있어요. 엄청난 부모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미움, 적개심, 나를 버린 세상. 부모가 버린 건 세상이 버린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그 분노가 이번에 세상을 버려준 거죠. 내가 죽음으로써 복수를 감행한 거예요. 이처럼 무의식은 머리와 전혀 달라요. 머리로는 정말로 무의식의 의도가 그런지 몰랐겠죠. 죽고 싶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는 분들은 무의식이 죽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죽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도는 잠재의식이 쓰는 대로 가요. 머리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의도를 알아야, 그 의도하는 그 놈을 알아차리고 버려져야 진짜 자신의 의도, 머리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그 의도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전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온 이유는 자기 잠재의식 속에 그 의도를 쓴 놈, 관념,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해부하고 잠재의식 속에 그 마음을 관념으로 인지해서 알아차리고 청산하는 게 바로 이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그래서 삶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 의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나는 사과를 얻기를 원하는데 수박씨를 신고, 나는 배를 얻기 원하는데 사과를 신고, 늘 이 짓을 하니까 내가 뭐를 심는지를 몰라요. 내 의도는 심는 놈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가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잠재의식에 있는 이놈은, 내 속에 있던 이놈은 부모를 통해서 유전인자로, 현대과학의 유전인자, 그게 관념이죠. 마음이죠. 무의식이죠. 유전인자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의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나한테 옵니다. 그분들의 모든 관념, 의도도 다 나한테 전해져요. 그래서 피할 수 없죠. 그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고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 속에는 팔자를 바꾸는 법이 있는 거예요. 내 운명과 팔자를 만드는 그 의도를 쓰는 그 놈, 그 관념을 알아차리고 그 놈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창조주의 자리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마음 공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공부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해부해서 보는 지도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잠재의식은 자기 삶을 나타내는 지도예요. 서울 시내에서 어디 가려고 하면 여러분 지하철 노선도를 보거나 버스 노선도를 보거나 지도를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보려면, 여러분의 자식 때까지, 여러분의 부모 때까지 정확히 알려면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지도를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관념이에요. 자원성가에서 얘기하는. 누구나 그 관념을 알고 무의식을 해부할 수 있을 때 자기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자기 의도를 쓰면서도 그걸 모르는 그 놈이 사라질 때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마음 공부하지 않은 많은 분들, 이 마음 공부는요 신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내 뜻대로 운용하고 싶고 내 의도대로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잖아요. 의도는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잠재의식이 만듭니다. 여러분 꼭 자기의 잠재의식을 해부해서 삶의 자유를 얻기 바라고요. 자운성가 이 자운수행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